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2017) 전기차 리더스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전기차 정책 방향 및 전기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발표가 끝난 뒤엔 다양한 소주제로 토론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과 국내 정책 방향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 전략 방향을 세우는 2017 전기차 리더스 포럼이 국회에서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국회 신성장 포럼 김진표, 홍영표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한 2017 전기차 리더스 포럼은 김필수 회장을 소개하는 교통뉴스 손영주 앵커 사회로 막이 올랐습니다. 김필수 회장은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내부 확인,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유익한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란다는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과도기적 모델로 떠오른 전기차지만 보급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에 힘입어 앞으로는 보급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국회 신성장 포럼 홍영표 공동대표 의원도 포럼을 준비해 주신 김필수 회장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특별히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토론을 갖게 돼 굉장히 기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개회사를 전했는데요. 전체 제조 원가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로 평가하고 지금 이 배터리 부품 기술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친환경차에 앞서 출발한 전기자동차야말로 신성장 동력원인 만큼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확언했는데요.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먼 미래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2020년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고 세계적인 추세 또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무부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한 포럼인 만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신성장 산업포럼 책임관사인 홍익표 의원도 자동차 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고 화석 연료에 의존해온 내연기관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미래가 없다며 환영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규제와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축사가 있었는데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선진국들은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산업계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널리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전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화두가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속도가 단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양대 축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리더스 포럼에서는 매년 이 정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아갈 길 민간 비즈니스 모델, 산학 연구관이 모이는 가장 큰 최대 단체 리더스 포럼입니다. 매년 후반에 이런 국회에서 대회의실에서 크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정권과 미래 방향, 또 먹거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 가속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포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포지 분류 정책, 어떻게 보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국가입니다. 또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그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1, 2년 사이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원천 기술 확보라든지 또 실제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하지만 인큐베이터 모델입니다. 시장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델, 또 비즈니스 모델, 먹거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술하면 세계 최고 기술이고 또 모터나 컨트롤 시스템 모두 다 괜찮습니다. 이거 신호적 효과를 내려면 융합 모델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가속 높일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병두 의원과 홍석준 의원, 김병관 의원 등 내빈 축사가 끝나자 전문가들의 연구와 정책, 지혜 등이 발표되는 포럼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환경부 청정대기 기획과 이형섭 과장의 친환경차 의무 판매 도입이 발표됐습니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비롯한 공격적인 정책 수립만이 전기차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많은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원 비용에 비해 현 보급 비율은 지지부진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이 10에서 20년 내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한다고 선언했듯이 우리에게도 친환경차 산업을 이끌 강력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운행거리가 긴 전기차와 짧은 전기차의 등급을 정해서 지원 금액을 차등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정의했는데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은 결국 정부 재정이나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기술 경쟁력에 따른 지원과 구매 선정은 분명 전기차 신성장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견인고리와 지향적 구도 형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자동차 항공과장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에 힘써야 하는 역할과 입장부터 표명했는데요. 자동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부처 견해에서는 2030년 신차종 전기차는 30%, 자율주행 기능은 41%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미래차는 2025년 기점에서는 폭발적 성장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 아닌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자동차 산업의 급선회와 다중 변화를 부추기는 여건과 상황이 거듭되는 만큼 현황을 잘 파악한 뒤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오차없는 경쟁력 강화 목적과 방향에 우선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첨단 자동차 기술과 서영우 사무관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안전하게 제작된 전기차의 운행 활성화 방안은 이 시대의 중요 과제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연 기관차와는 다른 단순 구조지만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고속 전기차의 안전 성능과 정비, 검사는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홍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하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입 전기버스 보급까지 성급하게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운용 사례를 짚어나갔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고 대구광역시 홍석준 본부장은 성공리에 폐막한 미래자동차 엑스포를 이끈 저력을 전했습니다. 비전과 역점 추진 사업, 재정 개정이 요구되는 법령 사안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는 현재 맞춤식 연구개발 인프라와 R&D 지원 기관이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미래자동차의 산업연구 지원은 물론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설 것을 자부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전기차 개발과 생산을 초월한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에 목표를 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능가하는 자율차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과 전기차 생산도시 구축임을 재차 강조했고 10분간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제주도를 비롯 전국 전기차 관련 선도도시 조성에서 많은 경험을 터득한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규재 상임이사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이규재 부회장은 그동안 언론에 비춰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언급했는데요. 충전 인프라에 관련된 중복 투자를 차단시키는 통합관리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일본의 선도적 사례를 짚어가는 등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방향을 촉구했고 현대자동차 최우석 개발실장은 산업 부문과 관련된 기술과 신모델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환경차 정책과 유럽 국가별 규제 정책을 비교하며 세계 각국의 친환경차 의무 판매 대책과 내연 기관차 판매 비중을 예로 들었습니다. 독일은 2020년 100만 대 보급 촉진 차원에서 구매 지원금 20억 유로를 마련했고 노르웨이는 4개 정당이
2025년 내연 기관차 판매 중단에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프랑스는 2024년 파리시 경유차 운행 규제와 2040년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에 나섰고, 네덜란드 하원도 2025년 엔진 차량 판매를 가결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고, 컨슈머 인사이트 윤태선 전무는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성향과 시장 리서치를 조사하는 컨슈머 인사이트 윤태선 전무는 친환경차 구입을 했거나 고려 중인 소비자의 성향과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전기 내구성이나 충전 편의성 등의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주요 제약 요소는 근접한 충전소를 찾는 인프라 조성과 소요되는 시간과 직결되는 배터리 항속거리라고 했습니다. 제조사 핵심 기술 노하우는 짧은 충전 시간과 긴 항속거리라는 답을 끝으로 2017 전기차 리더스 포럼 1, 2부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3D 프린터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세상에서 리더가 천천히 가면 중견 중소기업들도 소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0년의 내연기관차는 혹독한 주행 실험을 거쳐도 리콜이 되는데 제작 비율이 낮은 전기차는 이런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10년 동안 정체된 중소기업 전기차의 경우는 시험지 답만 있을 뿐 가혹한 주행 실험을 할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과 레비아딘 필드 주행 지원 제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교통 뉴스 공희연입니다.